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영상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축구를 오래 봐온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어떤 선수는 골로 기억되고 어떤 선수는 우승으로 기억되지만 아주 드물게 사람으로 기억되는 선수가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선수,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헌정식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복귀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장면은 축구가 결국 무엇을 남기는 스포츠인지 다시 묻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 지 불과 몇 달이 지났을 뿐이지만 사람들은 종종 축구에서 시간이 모든 것을 덮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손흥민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계약 기간이 아니었고 기록의 나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한 구단의 문화와 정체성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가 토트넘은 여전히 손흥민의 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관중의 반응은 이미 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차지했던 자리는 비어있지 않았고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은 전설을 지우기에는 너무 짧았고 손흥민이 남긴 흔적은 너무 깊었습니다. 헌정식은 늘 감동을 전제로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위례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순간 경기장은 축구장이 아니라 기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회색 코트와 검은 목도리, 담담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은 그의 모습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담백함이 오히려 모든 사람의 감정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10년이었다라는 말은 준비된 멘트처럼 들리지 않았고 이곳은 언제나 내 집이라는 고백은 선수와 팬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클롭 감독이 끝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전술가이기 이전에 축구인이고 한 명의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승리보다 관계가, 트로피보다 진심이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그 순간 누구보다 명확하게 느꼈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클롭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잔디를 밟은 순간 그는 더 이상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나 라커룸의 공기는 그를 여전히 캡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유니폼 색깔은 바뀌었고 소속 리그도 달라졌지만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선수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향했다. 이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리더십은 계약서에 적힌 직책이 아니라 시간이 쌓아 올린 신뢰와 태도가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경기 후 라커룸에서 손흥민이 남긴 말은 길지 않았다. 시즌은 길고 여정도 길다. 계속 집중해야 한다. 단 한두 문장에 불과했지만 그 말은 현재 토트넘 선수단이 가장 필요로 하는 메시지였다. 이미 팀을 떠난 선수가 더 이상 주장완장을 차지하는 선수가 건네는 조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누구의 말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졌다. 이는 그가 과거에 어떤 태도로 팀을 이끌어왔는지를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훈련장에서의 성실함, 패배 후 가장 먼저 고개를 들고 동료들을 다독이던 모습, 중요한 순간마다 책임을 피하지 않던 선택들이 이 짧은 문장 안에 모두 담겨 있었다. 특히 인상적인 장면은 손흥민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지 못한 선수들까지도 그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모였다는 점이다. 마티스 텔은 그를 큰형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고 모하메드 쿠두스는 토트넘을 대표하는 방법을 몸으로 보여준 선수라고 말했다. 사비 시몬스 역시 손흥민의 등번호를 이어받은 것을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유산을 이어가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존경의 표현이 아니다. 현재 선수들이 손흥민을 과거의 전설로만 소비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다. 라커룸에서 오간 농담과 웃음 속에서도 그의 위치는 분명했다. 벤 데이비스와의 편안한 대화, 히샬리송의 찰칵 세리머니 재연, 판더 벤과의 포옹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손흥민은 떠났지만 팀의 중심에서 밀려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가 있을 때 형성된 문화, 기준, 분위기는 여전히 라커룸을 지배하고 있었고 선수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를 리더의 원형으로 대하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손흥민의 리더십은 더욱 특별해진다. 그는 소리를 높이거나 권위를 내세우는 방식의 리더가 아니었다. 대신 스스로 먼저 뛰고 먼저 책임지고 먼저 희생하는 방식으로 팀을 이끌었다. 그래서 그가 떠난 뒤에도 선수들은 그 빈자리를 공허함으로만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가 보여준 기준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현재형 리더십이다. 자리에 없어도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는 리더. 말하지 않아도 기준이 되는 존재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장면에서 손흥민이 단순히 성공한 스타 플레이어를 넘어섰다고 느꼈다. 그는 이미 결과와 기록을 초월한 단계에 와 있다. 트로피와 득점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름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한 팀의 문화와 태도를 바꾼 리더는 쉽게 잊히지 않는다. 라커룸이 그를 여전히 캡틴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떠났지만 토트넘 안에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리더였다. 사비 시몬스가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은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직접 오래 보지 못했음에도 짧은 만남만으로도 그 무게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의 계승이 아니라 태도의 계승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지켜보는 경기에서 골을 넣은 시몬스의 모습은 우연이었을지 몰라도 그 장면이 갖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레전드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진짜 레전드는 다음 세대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바로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장면이 손흥민 커리어의 또 다른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도 아니고 우승도 아닌 순간이었지만 어쩌면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454경기 173골이라는 숫자 이상의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우승을 위해 떠난 선수도 있었지만 그는 남았고 결국 주장으로서 팀의 트로피를 안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떠나는 방식까지 스스로 선택한 선수. 그래서 더 존중받는 선수. 손흥민은 이미 결과를 넘어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잘한 선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선수였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지 않는다. 북런던의 밤 공기를 가르며 스프린트를 하던 그의 모습도 주장 완장을 차고 선수들을 불러 모으던 장면도 이제는 과거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헌정식이 그리고 그가 잠시 머물렀던 라커룸의 공기가 증명한 사실은 분명했다. 손흥민은 떠났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토트넘 안에서 숨쉬고 있었고 그가 남긴 기준과 태도, 말 한마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구단 역사 속 레전드는 많았지만 이렇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레전드는 흔치 않다. 경기 결과보다 손흥민의 존재가 더 크게 느껴졌던 그 밤은 축구가 단순한 승패의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3-0이라는 스코어는 언젠가 다른 숫자로 덮일 수 있지만 라커룸에서 울려 퍼진 그의 목소리,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시선을 모으던 장면, 팬들이 본능처럼 그의 이름을 연호하던 순간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기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였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다. 손흥민은 그 모든 것을 10년 동안 쌓아 올렸고 그 결과는 떠난 뒤에야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인상적인 대목은 그가 과거의 영웅으로 소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정식은 추억에만 머무는 자리가 아니었다. 젊은 선수들은 손흥민을 박물관 속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배울 수 있는 기준으로 바라봤다. 긴 시즌이다. 집중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은퇴한 선배의 덕담이 아니라 여전히 팀을 이끄는 리더의 지침처럼 받아들여졌다. 떠났음에도 그의 말이 무게를 가지는 이유는 그가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흥민의 리더십은 직함이 아니라 습관으로 남았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